자, 저희가 데이터를 잘 세팅했는지 안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이게 패턴에 맞아? 이 데이터가 유효해? 정당한 데이터야 아니야?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체크하실 때에 뭐 글자 길이 뭐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꼭 있어야 된다. 그럼 한 글자 써도 되네요. 근데 저희가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아이디는 어떤 경우 어떻게 사용되는 것을 아이디로 쓸 것인가를 규칙을 정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이디라 그러면 저희가 아이디는 뭐 세 글자 이상, 세자부터 20자까지 이내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맨 앞자는 영문자여야 돼요. 맨 앞자 영문자로 사용하셔야 되고, 되시겠죠? 그리고 뒤에는 영어하고 영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 뒤에는 이제 영숫자, 영어도 되고 숫자도 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길이 제한은 세자부터 20자 이내입니다. 아시겠죠? 이내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런 걸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설계하실 때 이제 보시면 이제 뭐 패턴이 어떻게 돼야 됩니다. 이런 거 쓴 것은 DB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이걸 자바 단에서 프로그램 단에서 이제 이걸 체크해서 넘기게 돼요. 그 넘긴 다음에 체크하면 데이터 서버 쪽에 갔다 와야 되니까 넘기기 전에 자바스크립트 화면 단에서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넘겨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HTML 입력 태그나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얘가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유효성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검사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 이제 검사의 패턴. 이게 맞나? 패턴이 패턴. 예. 이게 맞는 거고요. 패턴에 해당되는 아이디는 이렇게 됩니다. 써야 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얘는 인풋 태그 안에다가 패턴을 한 개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그냥 넣어둘게요. 넣어가지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럼 패턴이라고 나오시죠? 그 프레스 홀더는 이미 썼기 때문에 P로 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 저희가 이제 구글링을 하셔야 돼요. 구글링 하셔야 되는데 그 W3스코스에서의 이제 패턴에 해당되는 정규 표현식 저희가 그 이쪽에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정규 표현식이 나와 있나? 태그 리스트 인풋 태그에 인풋 태그에서 패턴인데요. 한번 찾아보고 타입에 대한 게 쫙 나오죠. 링크도 나오고 레인지도 나오고 범위 속성 중에서 패턴 P 해가지고 여기 패턴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을 해보시면 패턴 여기 있죠. 요때 이제 나와 있는 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나와 있고 이거를 이제 약자입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거 정규 표현식입니다. 정규 표현식. 패턴을 클릭해 보면 이제 패턴에 해당되는 것을 나오게 되고 됐죠. 여기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거 요게 지금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건데 그 이상한 기호들을 이제 보는데 정규 표현식도 랭귀지라고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세요. 얘도 랭귀지다 이렇게 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글자를 그냥 쓰면 요 글자 이외에는 다른 건 입력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 여기 점을 쓰면 이제 데이터가 전체 아무 데이터나 쓸 수 있는데 8자 이상이어야 됩니다. 8자 이상. 8자 이상으로 쓰셔야 됩니다. 반복 처리한 게 있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게 요거만 있는 거냐? 아니고 이제 다른 랭귀지나에서도 정규 표현식을 그대로 써요. 정규 표현식 이렇게 해서 구글링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정규 표현식 뭐 이런 그 웹의 백과사전 그 나무 위키에 가보겠습니다. 백과사전 아무데나 가보시면 되고요. 정규 표현식 중에서 그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건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많이 쓰고 있고요. 정식 명칭은 레귤러 익스프레션입니다. 정식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얘는 이제 형태, 문자열의 형태를 맞는지 안 맞는지 알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으로 볼 때는 여기 이제 슬래시 썼고요.
슬래시 써가지고 이렇게 쭈르륵 썼는데 요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뭐 슬래시 한 개 이렇게 더 쓰시고 I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I가 대소 문자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은 건데 어쨌든 이런 패턴 문자를 쭉 써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밑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역슬래시 B 하면은 공백을 의미합니다. 역슬래시 C 제어 문자를 의미합니다. 역슬래시 D 하면 숫자에 해당되는 거 디지트입니다. 디짓 숫자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F면은 폼피드이고요. H 역슬래시에는 계획 문자 줄바꿈이죠. 똑같습니다. 탭은 역슬래시 T 역슬래시 A가 공백 문 S가 공백 문자 그 다음에 0 여기 워드입니다. 워드 그 0 문자 숫자를 의미할 때 언더바까지 이렇게 쓰셔서 사용하실 때는 여기 역슬래시 W 쓰시면 됩니다. W 이런 의미를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량을 반복할 때 앞에 있는 걸 반복할 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여기다가 숫자를 쓰면 정확하게 몇 번 반복한다 이렇게 쓰는 거고 그 이상이 있을 때는 앞에다가 콤마 이게 n 쓰고 콤마를 쓰셔야 됩니다. 아까 그냥 8 콤마 8자 이상 이렇게 쓸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시작이고 여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4자 이상 20자 이내라고 쓰면은 4 콤마 20 쓰셔야 되고 맨 앞자가 0문자니까 그거를 0문자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0숫자니까 n이 이제 4 빼기 1에서 3 콤마 19 이렇게 해서 20자 입력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별표는 여기 보면 그 패턴이 일치하지 않거나 한 번 이상 반복이 될 때 뭐 0번 이상 이렇게 처리될 때 별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플러스는 한 번 이상 반복이 될 때 여기 1 이렇게 쓴 거하고 동일하다. 물음표는 한 번, 한 개 반복이 되지 않거나 한 글자랑 매칭이 될 때 물음표를 쓰세요. 지금 제가 읽어드려도 얘가 뭐 하라는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슬래시 다음에 옵션을 쓰는데 옵션에 I라고 쓰면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고 검사를 할 거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이메일 한 문자를 가르칠 때 뭐 S 역슬래시 S 역슬래시 G는 뭐 이게 라인피드 문자열의 끝이 매칭되지 않게 변경될 때 뭐 역슬래시 G를 써가지고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 있으시고 여기 정규 표현식 예제가 나오는데 예제를 많이 보시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이제 보시면서 좀 해보시면 되는데 대괄호고 대괄호가 이제 이 중에 한 개, 이 글자 중에 한 개를 의미하고요. 역슬래시 꺽쇠 표시가 한 개 있는 게 이걸로 시작한다. 얘로 시작을 합니다. 달러가 이걸로 끝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규 표현식을 보통 쓰실 때 여기 꺽쇠 표시 위로 올라가는 꺽쇠 표시를 한 개 쓰시는데 여기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달러가 끝 되셨나요? 끝 이렇게 되고 대괄호 열고 대괄호가 이 사이에 글자 내가 선언된 글자 중에 한 개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고 별표가 0개 이상 0개 이상의 데이터를 이제 제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문자인 경우에 영문자를 쓰려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꺽쇠 표시 쓰시고 A 대시 A부터 G까지 소문자 A부터 G까지 대문자 A부터 G까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하세요. 한 개를 선택하시는데 0개 이상의 반복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 한글인 경우에도 가부터 흰까지 이거 한글입니다. 한글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데 이제 꺽쇠 표시 쓰셔가지고 쓰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그 이름 한글 이름 자음이 있는 한글 이름입니다. 자음이 없는 것은 기역부터 하까지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부터 흰까지 요거는 모음이 있는 자음이 있는 요건 자음이 없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여기 안에요. 아부터 이까지 모음 기본적인 거고 이제 자음 기본적인 거 모음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름을 쓸 때는 이렇게 요 위에 있는 걸 쓰셔야 합니다. 쓰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복하는 글자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고 뭐 등등등 이런 걸 사용해서 쓰신다. 요거는 이제 그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지금 HTML만 있는 게 아니라 HTML, 자바스크립트, 자바, 파이썬, 데이터베이스 동일하게 다 똑같이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이 다 똑같아요. 똑같이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한번 정리를 잘 해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으시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디를 이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패턴을 썼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꺽쇠 표시 쓰시고요. 위로 올라간 꺽쇠 표시. 끝납니다. 달러 사용하시라 이거죠. 요 사이에 이 사이에다가 이제 정기 표현식을 써라. 되셨나요? 그 아이디는 맨 앞자를 영문자로 써야 됩니다. 영문자는 A부터 J까지. 소문자도 가능하고 A부터 G까지. 대문자도 가능합니다. A부터 G까지. 이렇게 대문자 G까지. 그 소문자 범위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종이 하나. 대괄호하고 대괄호라는 것은 요 안에 글자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개. 요게 맨 앞에 와 있죠. 맨 앞에 와야 되니까 맨 앞 글자는 영문자여야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되셨나요? 네. 맨 앞자는 영문자여야 됩니다.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저기 세자 이상, 세자 이상이네요. 그래서 맨 앞자는 영문자, 요걸 이제 패턴을 썼을 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문자도 되고 숫자도 됩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영문자 A부터 G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대문자 A부터 대문자 G까지. 이거 역슬래시 W로 쓰셔도 돼요. 이게 이제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글자를 전부 다 나열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요. 아시겠죠? 글자를 나열하지 않고 이제 이런 뭐 기호를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역슬래시 W가 사실은 이제 영숫자입니다. 영숫자 언더바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언더바 안 쓸 거예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이렇게 중에서 그 세 글자 이상이니까 제가 세 글자 이상이에요. 그럼 여기 한 글자가 선택이 됐죠? 한 글자가 선택이 됐으니까 여기다가는 이제 두 글자부터 2, 20글자 이내 19 이렇게 쓰시면 여기 한 글자 플러스 여기 1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한 글자, 여기 한 글자 플러스 이렇게 더해서 여기에 세 글자가 되는 거죠. 세 글자 이상.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한 글자 플러스 19 더해서 2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부터 이렇게 3부터 20자 이내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쓰십니다. 작성을 하시고요.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 그 여기 리퀴어드가 붙어 있습니다. 리퀴어드가 붙어 있어 가지고요. 그 여기 회원가입에서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시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입력을 안 하고 가입을 눌러요. 그럼 이렇게 이 입력란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란이고요. 여기 글자를 한 개 써요. 이렇게 요청하신 형식과 일치시키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요청하는 형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알 길이 없어요. 이렇게 알 길이 없는데 여기다가 그 요청하는 형식에 해당되는 타이틀 한 개 적어놓을게요. 타이틀 이꼬로 성답이 찍으시고요. 얘는 이제 맨 앞자는 영문자 작성을 해야 되고, 영문자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뒤에 세자부터 그 뒤에는 영문자 플러스 숫자, 영숫자로 작성해야 되고, 영문자 콤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자로 작성하셔야 되고, 콤마, 그 다음에 이제 세자부터 20자 이내 사이, 길이로 작성해야 합니다. 좀 길긴 한데 써놨어요. 됐죠? 예,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시고 이제 여기다가 가입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입력란은 작성해야 됩니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음자 썼는데 요청하는 일치시켜야 됩니다 하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제가 이렇게 미음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사용하시면서 뭔가 쓰긴 썼어요. 쓰고 가입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기 타이틀에 작성한 게 여기 보이시죠? 맨 앞자는 영문자, 뒤에는 영숫자, 23에서 20자 길이로 작성해야 합니다. 설명이 쭉 나오죠? 이게 타이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원래 타이틀은 이제 그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보이는 게 타이틀이에요. 이게 그 버블 메시지, 뭔가 풍선도움말로 보여지는 게 타이틀이에요. 아시겠죠? 타이틀인데, 요 타이틀은 이제 패턴이 틀렸을 때도 똑같이 보여주기에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유효성 검사를 해서 이렇게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고, 그 패턴의 유효성 검사의 그 유효성
검사에 위배되면 메시지가 되면 이제 되면 데이터를 전달 안 해요. 데이터 전달 안 하고 메시지 출력을 하게 됩니다. 메시지 출력. 기본적으로는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출력을 하게 되는데 타이틀이 있으면 타이틀 속성의 메시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메시지가 없으면 그냥 기본 메시지. 타이틀 속성이 없으면 기본 메시지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효성 검사를 했을 때 유효성 검사에 해당되는 타이틀 속성이 있으면 얘를 메시지로 사용하게 되고요. 얘가 없으면 기본 메시지 사용하고 없으면 기본 메시지를 사용한다. 원래 타이틀 속성은 이렇게 메시지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풍선 도움말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타이틀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이제 그 밑에 가볼게요. 그 밑에 가보시면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데, 마찬가지로 이제 패턴을 사용해서 이제 이게 정기 표현식을,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런 거 쓸 수 있죠. 패턴 사용하시고, 그 패턴인 경우에는 얘는 시작합니다, 끝납니다, 이렇게 달러 끝납니다 사이 /i 있으면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글자를 전부 다 쓰셔야 돼요. 그럴 때는 점을 씁니다. 그 점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아시냐면 찾아보면 돼요. W3스쿨슨 여기 전기 표현식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점을 썼을 때 이게 뭐를 나타내느냐 이런 거를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자 중에서 이 표시된 게 왜 안 나와? 네, 이런 잘 안 나오네. 잘 좀 내보지. 관련 학습 사이트가 나오네. 패턴 글자. 별표나 플러스는 반복이고 저희가 문자의 시작과 종료는 꺽쇠 표시 달러로 쓰시고요. 여기에 점에 해당되는 원래 점은 역슬래시를 이제 점을 표시할 때는 역슬래시를 쓰셔야 되는데 이유는 이게 나무 위키는 그다지 아니네요. 위키메카. 네. 점이 뭔지를 안 알려줘서 제가 다른 게 찾았어요. 점. 그래서 여기 점 나오죠? 문자. 한 개의 문자와 일치한다. 아무 문자나 괜찮고요. 단일행 모드입니다. 단일행 모드. 엔터 친 거는 빼고, 엔터 친 거는 하지 않고요. 단일행 모드에 해당되는 것을 쓰고, 단일행 모드 중에서 엔터 친 것까지 하려면 역슬래시-n이 포함된다. 이렇게 추가시키시면 돼요. 역슬래시-n이 포함시켜서 이제 검사를 해라 라고 쓰시면 됩니다. 점이 지금 아무 글자나 전부 다 포함이 되니까 점 써놓은 거야. 점 쓰고 얘가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 몇 자 이상 4자부터 20자 이내 4자부터 콤마 20자 이내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쓰시고 이제 타이틀 써놓으시면 되죠. 타이틀 이꼬로 써가지고 비밀번호는 4자부터 20자 20자 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비밀번호 확인도 마찬가지. 비밀번호 확인도 얘가 잘 되면 이제 비밀번호 확인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새로 고침하고 AAA 이렇게 영문자로 한글 안 되고 테스트 쓴 다음에 비밀번호 가입을 눌러보시면 여기 입력해야 된다 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자까지만 쓰시면 요청하는 일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입 눌러보면 똑같이 메시지를 보시죠. 그 4자부터 20자까지 작성하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돼 있어요. 그 남자 여자는 체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글 같은 경우에 이제부터 저희가 이 한글을 입력하는 이 이름, 한글 이름
한글 이름 정규 표현식, 정규식. 정규 표현식은 없으니까 정규식 써주시면 한글 이름을 쓸 때 여기 정규식이 나와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 읽어가면서 이게 한 개 한 개씩 고쳐가지고 나열해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좀 써가지고 하셔라. 여기 정리가 쫙 돼 있죠. 숫자만 가능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메일, 여기 이메일 나와요. 한글 가능하게 나오고요. 이거 정규 표현식으로 전부 다 써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한글만 이렇게 돼 있죠. 한글만 쓰시는데 한글만 사용을 하면서 여기까지 한글만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이라서 컨트롤 C 누르고 여기다가 저희가 한글만 입력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그 인풋 안에다가 패턴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패턴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전에 복사한 거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한글은 그 두자부터 중간에 열고 두자부터 콤마 그 한글이 뭐 외자인 경우에는 성이 한 개 있고 우리나라는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은 한 글자 이상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 한 글자 그 다음에 이름 한 글자. 근데 두자입니다. 두자 이상 쓰셔야 되고 저희가 입력할 수 있는 글자의 개수를 10개로 해놨습니다. 10 이렇게 해서 2부터 10까지 데이터 한글로 쓰셔야 돼요. 한글 이 중에 대괄호 약고사의 중에 한 개를 쓰셔야 되고 아시겠죠?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두 글자 이상 10글자 이내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회원가입에서 그러니까 정리되어 있는 걸 가져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세요.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것보다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 훨씬 더 유용하고 잘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할 수 있으시고 아이디 저희가 만든 다음에 비밀번호는 이제 4글자 이상이니까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은 같아야 합니다. 이걸 안 썼어요. 가입을 누르면 한 글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름이 뭐 이렇게 저희가 김 쓰고 하시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타이틀 안 써놨네요. 타이틀 안 붙였으니까 내용이 안 나오죠. 이유는 이름인 경우에는 한글로 2자 이상 10자 이내 작성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한글만 돼요. 한글만. 외국인들은 안 되고요. 외국인들도 한글 이름 져가지고 가입하시면 되죠. 그죠? 예, 쓰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름은 2자부터 10자 이내 10자의 한글만 가능합니다. 블랭크 안 되고요. 한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써가지고 하라 이거죠. 새로 고침 다시 하시고 쓰시고 비밀번호 막 쓰시고 이름 쓰실 때 이 한글이 이제 김 이렇게만 쓰시면 요청하신 거에 안 맞는데요. 가입 눌러보면 이제 여기 왜 안 맞냐면 이름이 2자부터 10자 한글만 가능하니까 그대로 쓰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시겠죠? 여기 써가지고 사용이 되게 되시고요. 생년월일은 지금 이제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만들면은 이제 날짜가 아니면 지가 알아가지고 고쳐지니까 상관이 없으신데 문자열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문자열로 만드시면 이쪽에 여기도 보시면 생년월일에 대한 정기 표현식 지금 저희가 닫기 생년월일의 정기 표현식 주민등록번호 영문자 이메일 비밀번호 대소문자 여기 보시면 비밀번호도 여기 보시면 최소 8자리고 문자 8자리라서 여기 이거 쓰시면 8자리 여기 8자리 된 거 보이시죠? 8자리이고 8자리 이상 쓰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최소 8자리고 숫자 문자 특수문자 하는 경우 여기 숫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하는 경우 이게 다 돼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만들지 말고 이런 걸 갖다 써라. 이해되시죠? 갖다 써서 저장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슬래시 붙인 거는 요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만든 거예요. 레귤러 정규 표현식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맨 처음과 맨 끝에 슬래시를 붙여요. 이렇게 붙이시면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객체가 생기게 되고요. 지금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거 나왔잖아요. 그럼 또 이제 여기다가 저는 생년월일 정규 표현식 생년월일 정규식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는 생년월일 정규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기본적인 거는 숫자로 4자리, 그 다음에 숫자로 2자리, 숫자로 2자리 이렇게 쓰시면 형식은 이렇게 구현이 된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12월까지만 쓰잖아요. 12월. 그러니까 여기 0하고 12까지 12월. 31일까지 날짜는 31일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31일까지만 입력이 되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게 그 밑에 겁니다. 밑에 거 1900이나 2000년도까지 2000년도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날짜에 해당되는 거 여기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맞춰가지고 쓰시고 대시는 대시를 써요. 두 개, 요런 게 이제 두 개 나와서 그 1900이나 2000년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숫자로 두 개를 쓰셔야 된다. 역슬래시 D가 숫자이고요. 2니까 두 개를 반드시 써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가로열과 괄호 사이에 이렇게 중에 이제 선택을 했는데 오화 연산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오화 연산자. 요 앞에 있는 것 또는 뒤에 있는 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오화 연산자 쓴 겁니다. 오화. 아시겠죠? 오화 연산자 쓸 때 가로열과 괄호 속에서 앞에 있는 것 또는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해서 쓰신 거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이제 그 1부터 9까지는 0을 붙이고 그 다음에 앞에 1이 나오면 1, 0,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가로열과 괄호가 있어요. 그럼 오화연산자 썼겠죠? 오화연산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했고, 대가로열과 괄호 중에 한 개, 0부터 2까지 한 개, 그 0부터 2까지는 1부터 9까지 사용할 수 있고, 3이면은 0하고 1만 사용할 수 있어요. 0하고 1.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대가로열과 괄호 사이에다가 0, 2를 써가지고 이 중에 한 개 선택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요거는 프로그램상 슬래시가 붙어서 자바스크립트로 볼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해당되는 것을 이게 형식의 문자열이 맞아 틀려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 객체를 만들고 객체.tes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내가 입력받은 데이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얘가 맞으면 이제 true, 틀리면 false. 얘는 이제 요 네 가지 중에 한 개만 맞으면 된다. 형식이. 그래서 그 5와 해가지고 이거 형식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라고 이제 지정을 해서 만든 거예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자, 뭐 이렇게 이거 익스포트 컨스트레이트 그 전기 표현식은 다 똑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날짜 형식에 해당되는 전기 표현식 요거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아래 거 저희는 대시를 써가지고 사용해야 되니까 대시에 맞춰서 꺽쇠 표시부터 달러 복사하시는 거죠. 복사하시고 생년월일 그 데이트로 써놨긴 했는데 그래서 날짜 형식에 해당되는 것을 쓰긴 해요. 하긴 하는데 여기다도 이제 패턴 그 스트링이 아니면 이런 패턴을 안 만들 수 있는데 패턴은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어이 뭐야 이거 출처 나오네. 출처 지우고 예 여기도 꺽쇠 표시부터 이렇게 달러까지 요 사이에 있는 걸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이제 그 저희가 이거에 맞지 않으면 이제 타이틀 같은 거 집어넣어서 타이틀을 이꼬로 써서 지금 요거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필요 없어요. 데이터 타입 얘가 알아서 체크를 다 해주고 날정이 되면 바꿔줍니다. 아시겠죠? 그 날짜에 맞지 않으면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데이터 타입일 때는 이런 걸 쓰실 필요가 없는데 이제 데이터 타입이 아니고 스트링인 경우에는 이런 걸 쓰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이런 타이틀의 경우에는 이제 나 생년월일은 이렇게 써가지고 생년월일은 저희가 할 때 YYYY 다시 MM 다시 DD 예, 형식에 맞아야 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저희가 한 것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TL 해가지고 사용되는 input TL에서 사용되는 게 이거 텍스트로 돼 있으면 TL도 잘 써야 되는데 TL의 형식도 그 전기 표현식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맞춰온 것 중에서 여기 전화번호 형식 나오죠? 맨 앞자리가 2자리나 3자리 지역번호가 02도 있으니까 02 이런 게 있어서 전화번호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02인 경우에는 3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자리, 4자리
되셨나요? 중간에는 세 자리, 네 자리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네 자리입니다. 이런 전화번호 형태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도메인 나오고, 도메인 형태 쭉 나오고, 저 이메일이 없네요. 그럼 이메일 도메인 또 찾으시면 돼요. 저희가 그 혼자 맨 땅에 헤딩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하지 마시고, 먼저 이제 어렵다 싶으면은 여기 맞춰서 정기 표현식을 찾는 거죠. 생년월일 말고 이메일. 제가 이메일 아니고 이메일 찾는다 그랬나요? 이메일 정규식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이메일 정규식은 널려 있어요. 막 많이 널려 있으니까 그 이메일 정규 표현식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 이메일 주소 여기 나오죠? 이렇게 쓰시고요. 그 아이디 쓸 때 점 이런 거 사용할 수 있어요. 점 언더바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서 골뱅이 붙어야 되고 중간에 골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이 한 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중간에 점이 도메인이니까 중간에 점이 한 개 나오는 여기서 이제 영숫자로 쓰시고 영숫자 사용할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점이 나와야 돼요. 도메인에서 이거 역슬래시 점이에요. 그냥 점은 아무거나 다 돼요. 아무 글자나 다 써도 돼요. 이게 그냥 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꼭 점을 찍어야 합니다 라고 할 때는 역슬래시 점을 쓰시면 돼요. 여기 끝나야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한 개 이상 글자로 한 개 이상 나와야 됩니다. 보통 이제 co.kr 뭐 해가지고 두 글자 이상이면 여기 두 글자 이상 이렇게 2 중간을 열고 2 해서 두 글자 이상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